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경제TV나 SBS 비즈 등 여러 이제 방송 매체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는 매주 수요일이었다가 1월달 들어서 매주 목요일로 출연 일자가 변경된 10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시 투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략 제가 출연하는 시간은 10시 한 10분에서 한 10시 40분, 30분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섹터의 특징주, 그 다음에 수급적인 특징주, 이렇게 크게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사실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말씀드릴 정도로 못다할 정도로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방송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제일 편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계신 요 분이 그 박권이라고 저희 이제 앵커님이신데 MC님이신데 전문 방송인이십니다. 여러 매체에 지금 나오고 계시고, 저하고도 이제 지난 9월부터 해서 방송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잘 맞고 해서 방송을 상당히 좀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뭐 주제이지만, 제가 요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수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돈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종목을 왜 사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 뷰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특징 섹터는 어디냐면은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슈는 없는데 치아 치료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치과용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올라오는 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나 뭐 주도 테마가 살짝 지금 비어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덴티움이나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소위 말하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레이나 바텍 같은 치과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지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인 어떤 시즌적인 측면에서도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인데요. 2022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나마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는 리오프닝이죠.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이런 쪽이 지금 잘 보시면 기업들이 지난 10월, 11월, 12월 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좋아질 기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치과 의료기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그동안 안 했었던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가꾸는 일들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치과 쪽도 잘 보시면은 특히 뭐 교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약간 뭐 시기적으로 미루었다는 이야기들이 20년도, 21년도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쪽은 실적이 워낙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 올해 23년도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2,400까지 갔다가 조정이 오는 것들은 이제 쉴 구간이 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펼칠 거고요. 그러면 지금 1월달 어느 정도 고점은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도 이미 잡아놨습니다. 2180.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설 지나면은 슬슬 분위기가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난 4,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고 연간 실적 집계가 나오고 그러면 개별 기업단에서 실적이 얼마가 나왔고 몇 퍼센트 증가가 됐고 또는 줄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 전에 미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 조정기를 이용해서
이들 종목들을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오늘 하루만 올라갈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2월 초 중순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 적어도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 덴티움이나 디오, 오셈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개별 기업들 이슈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우선 4,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538억. 그래서 2022년도에 연간으로는 한 2,200억 정도에서 실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적은 견조한 편이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PER이 한 1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1월 초만 하더라도 이슈가 안 좋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안 좋은 루머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왔고요. 그 이후로 V자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V자 반등이 나왔던 그 시점이나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죠. 1월 12일에 중국에서 물량 기반 조달 요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VPP라고 해서 요게 지금 시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외 업체들에서 입찰을 이제 시켜가지고 물량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수량을 낙찰받은 게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 중에서 중국 내 임플란트 수요가 지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등이 누구냐면은 바로 역시나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4분기 예상 영업이익 3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간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한 1200억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도에도 예상 영업이익은 1300억 이상 역시나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PER 11배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덴티움이 조금 더 싸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숫자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으로 볼 때는 덴티움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1등에게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죠. 그래서 지금 서로 PER 14배, PER 11배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VBP 요 지침에 따라서 두 번째로 물량을 많이 받은 기업이 바로 덴티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업이 올해 그 중국 쪽에서 대규모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은 그동안 이쪽에서 수요가 없었는데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쪽이 바로 화장품 그리고 뭐 치과 치료, 미용, 의료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디오는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슈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기업하고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업적으로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오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경영권 매각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매각이 진행됐다가 불발돼 버려서 주가가 지금 크게 밀려 있고요. 다시 요걸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이 역시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될 거로 보니까 디오는 사실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요 경영권 매각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는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업체 중에서는 바텍을 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바텍이 아마도 증권가 중심으로도 커버하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정말 주가가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잘 안 가요. 지금 뭐 이익은 뭐 엄청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물론 상장되어 있는 레이언스라고 하는 뭐 자회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 연결 실적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분명히 자회사들의 상장 어떤 밸류 정도는 빼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PER 한 6.5배 상당히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텍이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사업적으로 지금 나쁜 게 없습니다.
지금 북미나 유럽 이런 쪽으로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 증가가 올해 좀 기대가 되니까 바텍도 한번 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수급 특징주인데요. 이 수급 특징주는 말 그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걸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요. 역시나 이것도 하나의 리서치 영역이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찾는 건데요. 제가 이게 수급적인 것들은 어떤 수급의 어떤 사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투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하나투어가 수급적으로 약간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투어의 수급 동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순매수죠. 근데 여기 기관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12월 1일 이때입니다. 66,000주 그리고 이때는 외국인도 46,000주 이상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좀 터졌죠. 거의 27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이 기관 쪽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나 봤더니 여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 바로 연기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빨간색이죠. 연기금이 12월 1일부터 해서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가격적으로 볼 때는 5만원 중반대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으로 볼 때는 54,300원에 샀고요. 고점으로는 어제가 64,000원인데 정말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대표적인 여행 섹터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 시총이 제일 큰 기업부터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나투어의 주가는 요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꾸준히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투어 모두 투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행주들 지금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지난 3년간 해외여행을 못 갔다가 작년 10월, 11월, 12월 요때부터 지금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게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여행객 4명 중에 1명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본을 찾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2등이 대만이고요. 3등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만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걸 해내셔야 되는데 2019년도에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한다라고 세계 품목을 그때 정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반대급부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일본 불매 운동한다 이런 이슈가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예요. 그래서 요때 일본 여행 가려고 해도 그랬었잖아요. 눈치가 보이고 이러니까 잘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여행 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20년도 코로나 터지고 21년도, 22년도 계속 못 가다가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일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비자 이거 입국 허용이 되면서 일본으로 지금 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하나투어는 그동안 3년간 못했던 영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올해도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기관 중심으로 하나투어를 지금 담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투어 주가는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증권사 중심으로 목표 주가는 한 8만원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지금보다 대략 한 2만원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가져갈 필요 있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1월 3일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기관이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데 1월 18일에는 무려 10만 주를 샀습니다. 어디가 들어오고 있나 봤더니 쭉 보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사모펀드 수급인데요. 만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격 상관없다. 수량 정량적으로 10,000주씩 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지금 10,000주씩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에 잡혔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것 때문에 기관 수급 특징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어제입니다. 금융투자 69,000주가 한 번에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만 들어왔으면 최근에 인공지능 쪽에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왔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닙니다. 투신이 또 들어옵니다. 31,000주, 16,000주. 자, 투신도 물론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되게 이상한 게 연기금이 들어와요. 연기금이 지금 시총 1,000억짜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런 기업들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연기금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준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연기금으로 잡히긴 하지만 자문사나 운용사에 너희들이 우리 거 대신 운용 좀 해 해서 위탁으로 주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로 그칠 물량인지 장기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인지는 고민은 됩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뭔가 많이 올라갔거나 비싸지 않아요.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21년도 주가는 대략 한 2만원대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이때는 물론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왔다가 작년에 좀 실적이 꺾였습니다. 적자도 좀 나왔는데 물론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4분기에 흑자를 잘 내면은 연간으로 뭐 적자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흑자를 유지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상당히 주가가 좀 가파르죠. 요거는 최근에 챗 GPT와 연관되어 있는 인공지능 한다는 기업들 다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주가는 분명히 조정이 올 겁니다. 이슈는 끝나면 조정은 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요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낙폭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대반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급격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추세가 전환될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소프트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초입부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급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과 함께 사업적인 내용을 봐야 되고요. 이스트소프트의 그 하는 사업들 중에서 요 알툴즈, 알약은 성장성은 지금 별로 없어요. 요 인공지능 쪽에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요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게 처음 시작할 때는 비웃음거리 정도였어요. 그만큼 초기였는데 지금은 벌써 업력이 6년, 7년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고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아나운서 구현이라든지 영어 뭐 토익 스피킹 강사 이런 것들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낸 거 보니까 거의 뭐 실제 있는 인물하고 비슷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는 그분 성함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스트소프트가 구현한 인물 중에 그 예전에 YTN 저녁 뉴스를 담당하셨던 그 변상욱 앵커님이 계세요. 그분을 구현을 했는데 저는 실제로 이분이 방송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을 시켰던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고 아마도 기관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쪽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기술력을 보고 지금 장기로 투자하는 물량들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급을 좀 보시면서도 사업적인 내용과 맞물려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어떤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있는 자금들도 글로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다르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부연 설명드렸고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꼼꼼하게 영상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